한중일 정상권 기사들의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제2회 취저우 랑컵의 세계바둑 오픈전 해설의 백홍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8강전이 펼쳐집니다. 현재 한국은 4명, 중국은 3명, 일본에 1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정말 각국의 정상권 기사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8강전이 올라가 있는 선수들 자체가 최정상급들만 올라와 있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매치, 재미있는 매치들이 많이 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중국의 양딩신 선수를 만났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바둑협회 취저우 정부에서 주관하고요. 48강 단판 토너먼트로 출발을 해서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우승 상금은 180만 위안, 준우승은 60만 위안이 주어집니다. 자, 8강 대진표가 나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강전 정말 빅매치가 많습니다. 신진서 선수, 양딩신 선수, 랭킹 1, 2위 간의 대결이고요. 박정원 선수와 구주호 선수, 2위와 5위 간의 대결. 나머지 선수들도 이 최정상권이다 보니까 그 어느 한 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야마 유타 선수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1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선수죠. 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만큼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대회 굉장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신진서 선수와 중국의 양딩신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는 나이 차이는 딱 2살 차이고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꽤 많이 만났는데 최근 흐름은 신진서 선수가 또 괜찮죠? 네, 초반에는 2승 5패를 밀릴 정도로 양딩신 선수가 상당히 앞서 나갔는데요. 하지만 LG배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2대 0으로 결승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양딩신 선수를 물리치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고 나서는 거의 지진 않았습니다. 이 두 선수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한 선수가 연승을 이어나가던 흐름도 있는데 보면 바둑은 항상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신진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이면서 양딩신 선수가 무너지는 그림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도 신진서 선수의 집중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오늘 대국 신진서 선수의 흑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100번의 승률이 좀 더 좋고 또 특히 이 중국 대회다 보니까 덤이 7집 반이었을 때는 확실하게 100이 더 괜찮고요. 돌가리기에서는 약간의 기분은 나빴는데요. 하지만 워낙 100번의 승률이 좋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흑번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떠한 준비를 했을지 좀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항상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인상을 받게끔 하거든요. 네. 일단 상대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하고요. 상대가 어떤 기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초반을 들고 나왔을 때 좀 가장 싫어할 것인지 본인의 기풍에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확실히 신진서 선수는 좀 전략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기량도 좋은데 준비도 많이 하고요. 또 특히 세계대회에서만큼은 눈빛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기량도 훌륭한데 준비도 많이 한다라는 게 신진서 선수는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제일 강한데 노력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최강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성적도 보여줍니다. 올해 신진서 선수는 38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6%의 승률이지만 왠지 신진서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의 얘기도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워낙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4개의 세계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 2개 대회를 떨어졌습니다. 출란배와 LG배에서 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항상 세계 대회가 열리면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중국의 탑랭커 선수들일 텐데 그 패배했던 선수들을 보면 한상조 선수 그리고 양카이원 선수였습니다. 원래 준비를 많이 하던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일단 중위권 선수들인데 하지만 중국 선수들은 만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또 그 두 판 다 이 초반에 좀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아쉬운 탈락이 있었습니다. 자, 초반 좀 재미있는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 정도로 무난하게 둘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밀어가게 되면 흑의 형태가 좋긴 하지만 이미 좀 견제가 돼 있어서 두터워졌을 땐 오히려 이 두 점이 약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은 좀 장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끊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이라고 봐야겠죠. 네. 좀 아무래도 이 약한 돌들을 조금 더 강력한 이 수들을 통해서 타개를 하겠다. 반대로 이런 자리는 막히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선수기도 하고 백모양이 워낙 좋아져서 굉장히 아픈 곳은 있지만 당장에는 지금 백이 급하기 때문에 둘 시간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붙여서 넘어가는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도 참 이 수가 신진서 선수의 좀 고민이 느껴지는 한 수였습니다. 물론 이곳을 두게 되면 실내로 이득은 보긴 합니다. 그런데 두고 싶은 자리가 두 개가 생겨요. 날일자와 이곳을 둘 다 두고 싶은데 한 곳만 뺏기더라도 주도권을 좀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패를 들어가면서 그 패를 이용하는 좋은 작전이 있었습니다. 패를 이용해서 양쪽을 다 갈 수 있다면 베스트가 되겠죠. 네. 이 패로 인해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본인이 생각할 때 최근 컨디션은 그냥 보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세계대회 성적 약간은 아쉽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나쁘다고 하기에는 뭐 농심배 6연승도 있었고요. 또 LG배 우승도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쉬운 패배들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응원해 주시는 바둑 팬분들도 신진서 선수가 워낙 많이 이기다 보니까 아쉽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모든 대회를 올라간다는 것이 더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이 90% 승률을 올렸던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진서 선수가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능가하는 성적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에게도 최근 세계대회 탈락이 조금 아팠는지 좀 중국 갑조리그 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컨디션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랑커배가 끝나자마자 또 응시배가 열리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에게는 매우 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초반 걸어간 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패는 흑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네. 흑이 이곳을 잇게 되면 여기 잡는 것도 남아 있고요. 젖히고 나서 잇게 되면 양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타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백은 만약에 지더라도 그냥 이 두 점을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하지만 워낙 좋은 곳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뒀는데 그냥 이 두 점이 잡히면서 끝나면 이 발전성이 지비될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패를 최대한 이 두 선수 모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큰 패가 아니지만 주변 배석까지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패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이미 실리를 차지했고 이 넉점이 약해진 상황에서 뭐 큰 피해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꽤 많은 처리들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1자리와 3자리는 모두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선수는 패를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받아주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할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뭐 이 교환은 원래는 백이 젖혔을 때 물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곳이 이 교환이 있다면 끝났을 때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좀 받아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단순 패감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반 정도는 또 패고 또 안 받아주게 됐을 때는 다양한 작전도 가능했습니다. 백돌이 오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였고, 그러자 양등신 선수가 받아두는 것도 아니고 패를 해소하는 것도 아닌 좌상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젖히는 수는 패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환을 했어요. 좀 더 확실한 패감을 만든 것이고요. 그만큼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때리는 거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가고 받아주게 된다면 역시 치받아서 이곳보다는 이 좋은 자리를 왔기 때문에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곳들을 먼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딩 선수의 작전도 괜찮았습니다. 초반부터 패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진서 선수에게 이 랑컵에는 좀 아픔이 있는 기전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또 최고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을 때 결승전엔 1국에서 이기고 나서 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여전히 얘기하는 것이 또 랑컵이죠. 네. 가장 아픈 패배는 랑컵이었다. 지난해에 구쩌아우 선수와 결승전을 펼쳤었는데 사실 구쩌아우 선수가 4강전 박건호 선수에게도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한전 결승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더더욱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좀 한국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바둑 팬분들도 구쩌아우 선수의 우승을 좀 상당히 많이 아파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우승컵을 가져와야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진 선수는 최근 들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좀 1인자다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 패가 막아져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교환하더라도 이 패를 꼭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이 패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요. 네. 집으로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백이 이겼을 때는 이 전체가 압박을 당하고 또 흑이 이겼을 때는 오히려 이 5점이 그렇게 발전성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생각보다는 좀 치열하게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흑도 악수 패감을 사용한 만큼 양딩신 선수도 이제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는 패감을 사용합니다. 점점 두면 둘수록 패의 중요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죠. 네. 이제 서로 약간씩은 악수예요. 지금 양대인 선수도 이런 교환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흑이 다가왔을 때 백의 형태가 좀 무너질 수가 있어서 지금 서로 악수인데 어쨌든 그만큼 이 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초반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부터 17년까지 신진서 선수가 양딩신 선수에게 3연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비공식 기전까지 포함하면 4연패였거든요. 초반에 워낙 이 두 텀을 잘 두는 양딩 선수였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진서 선수는 실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실리는 많지만 좀 엷은 바둑이 됐을 때 좀 고전의 흐름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그 연패를 끊어내면서 이제 2019년 2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극복을 했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 뒤로 다시 2연패였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던 양딩신 선수인데요. 이제 커제 선수가 1인자를 굳건히 할 때도 내용으로만 보면 양딩희 선수가 더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2년까지 뭐 농심배, 갑조, 삼성화재배 4강 그리고 LG배 결승 2판까지 5연승을 거뒀었죠. 정말 중요했던 대국 모두 이기면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양딩희 선수에 대한 두려움 좀 없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동안 워낙 또 많이 졌던 양딩희 선수다 보니까 오늘 준비를 정말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양딩신 선수에게 좀 많이 지면서 파악했던 부분들을 양딩신 선수도 마찬가지로 신진서 선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네. 텐데요. 자, 지금은 이 팩감도 받아주면 때렸을 때 이 대학수 팩감 여기 딱 석집 정도 손인데요. 여기 악수를 받아내고 싶었던 것이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먼저 끊는 수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사실 젖힐 때 좀 빠르게 백이 막아둘 수도 있는데 양딩신 선수는 어렵지 않게 이 맥점을 찾아냈습니다. 네. 팩감을 만들었고 또 팩감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받아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치고요. 이을 수를 없게 만드는 거죠. 이으면 나가놓고 때리면 단수 치고 있는 뒷맛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아팠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받아주고 물론 때리는 수가 정수긴 하지만 이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뒤로 돌아간 거라서 좀 이 진행이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좀 파격적인 선택을 했죠. 처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예, 너무나 큰 손해를 보면서 이 패를 이긴 거라서 이게 많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고요. 집으로 본 다음에 양딩 선수가 많은 득점을 했지만 또 차단했던 것이 컸고 또 차단하면서 여기를 늘어서 전체를 압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진 선수의 이 선택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판단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장면은 아니었는데 신진서 선수는 이 버리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네. 느낌상으로 딱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양딩 선수가 정말 유연한 판단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 판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우변의 돌을 가볍게 처리한 거죠. 네. 여기를 밀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이어서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물론 버리는 자세가 여기는 두고 받을 때요. 이런 데를 잡아만 준다면 백도 자세가 나쁘진 않은데 막상 이렇게 버티게 되면 계속 기분이 나쁩니다.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흑쪽으로 약간 넘어간 느낌도 있었습니다. 양딩신 선수는 몸을 좀 가볍게 하면서 흑의 우변을 잡아주길 기대한 것 같았는데요. 신진서 선수도 최강으로 버텨가면서 다시 한번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이 자리가 좋았어요. 네. 당장 백의 우변을 살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냥 살리는 것은 어려웠고요.
역시 이 공간의 넓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이때 신진 선수가 그냥 늘어두고 뭐 손을 돌리거나 했다면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좀 우세한 상황이었었는데 꽤 많은 장구가 있었죠. 계속해서 고민하길래 네. 혹시 했는데 진짜였어요. 여기를 차단해 버렸고요. 이 선택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백에게 좀 뒤로 받아달라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뒤로 받아주진 않죠. 그렇습니다. 뒤로 받아주게 되면 자체로 또 이득이라서 백이 물러설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끼워가는 것이 욕심으로는 가능하다면 두고 싶긴 한데 그 다음 행마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고민이 됐거든요. 쉽게 여기를 밀게 되면 늘어주면 이 두 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수치고 살리고 싶은데 또 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무리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정말 깊은 수익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곤란해 보이기도 했었죠. 네. 일단 이 옆으로 이렇게 단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떠오르는 행마인데 신진서 선수는 좀 실전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든 이 형태만 잡히지 않는다면 오른쪽 부분에서는 백은 얇고 흙은 두텁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 건데요. 지금은 일단 축도 걸려 있고 상변 쪽 한 점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든 성공시킵니다. 그 첫 수작이 끊어가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대학수인데 이제 하나 끊어놔야지만 이곳으로 축으로 뒀을 때 이제 단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축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쪽을 씌우더라도 있고 늘어서 둬야 되는데 여기를 젖히면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타고 나오면 역시 오른쪽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다. 이러한 수익기로 지금처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일단 형태상으로 본다면 흙이 원래는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참 이 장면에서 이 백의 선택도 정말 어려웠는데요. 서로 계속해서 머리 싸움을 좀 했죠. 네. 그럴 때 양딩 양딩신 선수도 네. 그 이수가 너무 네. 좋았습니다. 예. 여기를 두니까 다음에 이곳을 딱 씌웠을 때 곤란한 게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작전이 나옵니다. 여기를 끊어서요. 원래도 버리려고 했던 놀이입니다. 그 형태를 지금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나오더라도 막상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기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상변 쪽에서 손해 본 만큼 백이 이득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보고 둔 것이고요. 양쪽을 좀 맛보게 하겠다라는 의미였고 신진서 선수도 정확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참 잘 찾아갔어요. 네. 양딩신 선수는 이번 시즌 32강전에서 쉬자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16강전에서는 한국의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욕심이긴 하지만 사실 원성진 선수까지 승리를 했다면 정말 완벽한 8강이 됐을 텐데요. 네. 그 대국은 양진희 선수가 너무 잘 두기도 잘 뒀습니다. 네. 처음 48강으로 시작했던 랑커베가 이 중국 21명, 한국 12명, 일본 7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중국은 3명이 남았고 한국은 4명, 일본은 1명이 남았습니다. 확률로 본다면 중국은 7분의 1, 일본도 7분의 1, 한국은 3분의 1이 되네요. 네.
근데 딱 공교롭게도 정말 최상위권만 남았거든요. 보통 한두 명은 뭐 10위권 선수도 네. 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8강전은 각국 정상권 선수들이 정면 승부를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정말 어려운 진행인데요. 자, 백은 당장에만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 형태는 잡힙니다. 그런데 잡히더라도 여기서 이런 교환 하나를 하고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내고요. 여기를 하고 이 끼우는 수를 통렬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선수로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수익기였습니다. 상변 쪽이 백이 후수로 그냥 한 점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끼우는 자리가 참 좋은 맥점이었죠. 네. 지금 그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좀 응수가 어려웠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집으로는 흑이 이득을 보겠지만 이 중앙 쪽 백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로 쌓이느냐가 참 중요한 네. 한 판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찝었는데요. 이 수도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픈데 결국 이것을 끼웠을 때 그래도 후수를 받아준다면 내가 먼저 두면서 백도 좀 엷은 부분이 있어서 이러면 타개가 같이 됐을 때 하변집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신진서 선수의 계산이었고요. 자, 양딩 선수는 어떻게든 이 중앙 쪽을 틀어 막거나 하면서 하변 쪽의 집을 키우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자리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던 자리였고요. 자, 결국 계속된 승부처였는데요. 이수가 이 바둑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예, 이수가 어떤 실수였냐면 그냥 있고 받을 때 교환하고요. 그러고 나서 두게 되면 결국 이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한 방까지도 좀 아파서 같이 나왔을 때 좀 흑 입장이 좀 괴로운 미생이었기 때문에 좀 괴로운 흐름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곳을 둔 것은 여기서는 그냥 늘어주면 젖히고 때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때려서 진행이 되는 것은 훨씬 더 그림이 좋잖아요. 이 약점을 빵 때림을 두 개를 하면서 네.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요. 신진서 선수도 이걸 미리 파악을 하고 좋은 수법을 보여줬죠. 네. 여기 정말 정밀한 술기가 나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젖혀갔을 때는 끊는 게 된다는 뜻인가 했는데 끊는 게 되진 않았어요. 네. 여기서 그냥 끊는 것도 이것 끊는 것과 여기 끼우는 게 딱 맛보기라서 둘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이 하나 딱 젖혀두는 교환을 해두고 중앙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여기를 끊는 수가 성립이 되지가 않고요. 또 이제 그냥 이었을 때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이것 또한 곤란합니다. 여기를 끼우고 또다시 선수를 잡고 백이 압박을 오게 되면 흑이 좀 더 고전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양딩 선수가 놓친 수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 흑의 그래프가 네. 올라가고 있죠. 보통이라면 당연히 뭐 있거나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놓친 수는 여기 젖혀져 있는 수가 이 수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예, 여기를 호구 치게 되면 원래는 끊고 단수 칠 때 단수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절묘하게도 자충이 돼서 네. 여기 빵 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자리를 둘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뒀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점이 잡혀서 백이 망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흑이 우변을 뚫고 백이 끼워 있는 교환을 다 해두면 상변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였는데 네. 신진서 선수가 그 호구치는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받지 못하고 바로 끼우는 교환을 했고요. 자, 처음으로 좀 의미 있는 수치까지 좀 벌어졌고요. 정말 작은 공간에서 딱 한 수 신진서 선수가 더 봤는데 그 차이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에게는 이 석지반도 작은 차이인데요. 반대로 신진서 선수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결국 이런 빈틈이 신진서 선수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상대 선수를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때부터는 흐름이 완벽하게 넘어갔고요. 자, 결국에는 어딘가를 움츠러서 받는 게 아니라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딩신 선수 입장에서는 집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중앙 흑을 최대한 괴롭히는 수밖에 없었죠. 네.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중앙이 잡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딱 그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번 8강전에서 신진서 선수를 포함한 한국의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박정환 선수는 구자오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강동윤 선수가 딩하오 선수에게 초반부터 고전을 하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상일 선수는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를 만나서 객관적인 전력은 좀 앞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돌을 거뒀네요. 네, 좀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초반에 좀 무너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박정환 선수는 치열하게 흘러가다가 이 구자호 선수의 대마 이 올인 작전에 좀 말려들어서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고요. 박정환 선수도 최근에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구자호 선수에게 막힌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나오는 자리가 워낙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보통이란 받아야 되는데 이 집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와서 아래쪽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오해자를 받을 수가 없었죠. 지금처럼 두고 두게 되면 이 전체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백도 본인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냥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먼저 집으로 가장 큰 자리를 뒀는데요. 그냥 여기를 다음에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손을 빼게 되면 여기를 이어서 때리더라도 뒤로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을 두니까 그래도 약했던 돌이 먼저 둘 수가 있어서 좀 한숨을 돌리게 됐죠. 당연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진서 선수가 조금씩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던 것은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이 붙이는 수도 참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넣으면 받을 수밖에는 없고 찌르면 또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데로 움직였을 때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끊는 자리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딩신 선수 뒤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양딩신 선수도 계속 물러나다가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흑을 괴롭히는 쪽으로 네. 작전을 변경했죠. 집을 손해보면서 뭔가 이득을 보는 치열한 수들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작전이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이 대마가 좀 걱정이 될 만도 한데 그냥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려면 심장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그 과감함을 성공시켜 주려면 정확한 수익기도 필요하고요.
저는 예전에 입단 대회 나가면은 아침에 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죠. 중요한 시합을 하게 되면. 그런데 잘 두는 선수들을 보면 내가 상대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도 참 바둑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연승을 하고 연패를 할 때 흐름을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딱 그 자신감 차이로 좀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멘탈이 중요해야 되는 것이 바둑이고요. 또 멘탈이 가장 좋은 것이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이때 무난하게 가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입니다. 이 수를 두면서 신진서 선수가 약간이라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낸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끊으면 집이 많이 날 것이고 받아주면 지금처럼 끊어서 전체를 압박하겠다. 네. 예. 양쪽을 맛보기 하면서 상당히 곤란해 보이기도 네. 했거든요. 자, 특히 우세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승부수를 맞게 되면 당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수가 일단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프는 요동쳤지만 신진서 선수가 보고 있는 수가 있었죠. 당장 끊어지기 때문에 결행하기가 쉽지 않은 수였는데 신진서 선수는 과감하게 결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작전입니다. 자, 어떤 수를 보고 있었나? 실전에 바로 나옵니다. 네.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프상으로는 꽤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를 끊어서 백의 약점을 노리지 못하면 흙이 다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좀 위험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네. 이제 신진서 선수의 중앙 대마가 다 차단이 되었고 신진서 선수가 어떻게 타결을 하는지 수순을 좀 감상해 보시죠.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도 예상이 됐거든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를 더 본 거죠. 생각보다 백도 다 버텼을 때 수상전이 만만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좀 다른 수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외길인 거죠? 네. 젖혀 있는 것도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고요.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를 두고 이제 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인데 보통이라면 이해해야 됩니다. 네. 맞거나 젖히고요. 4수 대 5수라서 이게 이곳을 붙이는 수가 되려면 여기를 먼저 젖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의 자리를 두지 못하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어디를 둬도 안 됩니다. 이 자충을 먼저 둘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안 되죠. 여기를 두는 것도 이제 끊고 단수 치고 늘게 되면 먼저 잡혀서 안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도 보지 못한 수를 신진서 선수는 두게 됩니다. 신진서 선수는 미리 준비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자, 이 수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를 끊는 것은 막아서 넉점이 잡힌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두는 것도 이때 막아버립니다. 막게 되면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4수였는데요. 여기서 어딘가를 둘 수 있는 수가 막을 수 있는 수가 안 되죠. 네. 이쪽으로 막는 것도 단수를 치고 찝는 순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밀어가는 수가 너무나 멋진 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승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곳을 호구를 칠 때부터 지금 인공지능은 출렁했지만 더 정확하게 본 것은 신진서 선수였고요. 네. 결정타를 날리는 네. 신진서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전체 대마를 살려줘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잡으러 올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일단 먼저 4점을 제압했고요. 참 신진서 선수의 타겟 수법이 놀라웠습니다. 네. 분명 초조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는데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네. 자, 이때도 조금의 출렁거림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흑이 되는 그림입니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진행도 있다라는 참고도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 맞았어요. 네. 여기를 막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를 막았을 때 이 자체 수상전으로도 배기 쉽지가 않고 또 이런 데를 이었을 때도 이제 아래쪽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 잡으러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면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백의 수도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확실하게 흑이 우세한, 흑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이때부터 신진서 선수의 손길에는 좀 확신이 느껴졌고 양딩신 선수는 좀 힘이 많이 빠졌었죠. 네. 결국 한 수로 백을 살릴 수 있으면 이제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자, 결국은 양딩신 선수가 패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패감이 흑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결국 이 전체 대마를 잡으러 와야 되고 흑은 사는 패감만 쓰면 됩니다. 찌르는 거, 찝는 거, 막는 것, 뭐 단수 치는 것. 패감이 뭐 사실상 너무 많아서 이 패를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참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좀 패점이 쌓이면서 많은 바둑 팬분들이 걱정을 했고 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뭐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뭐 실력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믿으면서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의 기량 보여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요. 또 역대 1인자들을 보면 뭐 이겨야 되는 판에서는 꼭 이겨줍니다. 그게 1인자의 포스가 아닌가 싶고요. 신진서 선수가 최근에 좀 보여주는 그런 1인자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랑컵에가 또 8강전은 굉장히 먼 지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컨디션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양딩신 선수도 이 최고의 기사답게 너무나 좋은 내용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를 먼저 했고 그 실수를 날카롭게 찔러 들어가면서 좀 승리를 결정짓는 모습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1인자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패는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백은 딱 먹여치는 것, 또 먹여 이곳을 두는 것 딱 두 개인데 이거 너무나 많습니다. 패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양딩신 선수도 이 패를 끝까지 버틸 수는 없죠. 네. 사실 이 수순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는데 신진서 선수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수익기, 배짱, 또 그 상황에 맞는 판단 여러 가지들이 필요했는데 모든 것들이 들어맞으면서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정말 1인자가 갖춰야 할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아직까지는 업적으로만 보면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많이 남았고 또 이 정도 승률을 보여줬던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업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신진서 선수가 인터뷰에서 일단 무조건 커즈의 기록은 뛰어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네. 납니다. 이런 포스만 보여준다면 앞으로 한 10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1인자들을 보면 목표가 이미 다른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목표가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세계대회 하나 우승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미 좀 만족을 할 수도 있는데 신진서 선수의 목표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감히 좀 유추해 보자면 역대 가장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는 그런 기사가 목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신진서 선수는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팩감이 무한대기 때문에 먼저 걸어가고요. 어디 팩감을 써도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8강전이 종료되고 추첨식도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국이 마무리되면 이제 대진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선수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하지만 그 한 명이 또 신진 선수라서 좀 다행인 부분도 있고요. 일단 요즘 보면은 일본 선수들도 만만치가 네. 않아요. 확실히 AI가 점점 더 좀 오래 선수들이 사용하면서 실력 자체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더욱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승률도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하변 쪽은 백이 살았지만 좌변 쪽 백이 잡히면서 오늘 대국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한 신진서 선수입니다. 자, 수상전도 될 수가 없어서 전체가 잡히면 살아버렸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양딩신 선수 수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대국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흑으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대국은 정말 내용도 재밌었고 신진서 선수가 1인자다운 품격을 좀 보여준 한판 같습니다. 네, 양딩인 선수도 워낙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숨죽임 없이 좀 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와중에 더 정확했던 것은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8강전이 종료되었는데 대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4강에 진출하고 딩하오 선수를 만나네요. 딩하오 선수가 최근 중국 선수들 중에서는 세계대회 성적이 가장 좋은데요.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구자오 선수는 이야마 유타 선수를 상대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대진표를 보고 나니까 지난해처럼 결승에서 신진서 선수와 구자오 선수가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딩하오 선수나 구자오 선수, 신진서 선수가 좋은 컨디션만 보여준다면 반드시 좀 잡아낼 수가 있어서 본인의 컨디션을 조금 더 살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4강전에서도 오늘 같은 내용을 좀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홍석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